라이트 돌려요. 아니, 본인이 한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민영화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7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미애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우리 노무현 재단에서 또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7주년 행사를 하는데 한 번도 와보질 못하고 오늘 처음인데요. 정말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또 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니까 더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 큰 울타리를 쳐서 떠나가신 한 분 한 분 잘 모시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권 교체에 희망이 되고 전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며칠 전에 존경하는 이해찬 전 총리님 우리 당에 복귀를 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옆자리에 앉으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먼저 서거하셨을 때 내 반쪽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두 분이 만나셨지만 여전히 두 분의 심장은 차가울 것 같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멈춰져 있겠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정권을 놓쳐서 정말 이어갔어야 될 그런 시대 과제, 국민 통합과 남북 통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송구함이 있기도 하고 두 분의 심장은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고 그 뜻을 이어갈 때 두 분의 심장이 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정말 4대 위기입니다. 민생이 무엇보다 절박하고 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안보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드로 핵을 막겠다고 하지만 마치 조총을 들고 임진왜란 당시에 밀려 들어오는 외병에게 우리가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화살 들고 의병이 돼서 의롭게 나가 싸우면서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사드도 물론 화살이 전혀 조총을 쏘는 왜군을 쏘지 못할 리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것이죠. 좋습니다. 사드를 배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드 배치가 1년 6개월 뒤에나 이루어질 것이고요. 킬체인이나 KAMG나 이런 걸 다 갖추는 데는 2020년이 될 건데 그 사이에 잔뜩 독이 오른 정말 무슨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놓고 도박을 걸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긴장을 자꾸 완화시키고 또 마음에 없더라도 대화하는 척이라도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청와대가 긴장을 나날이 높여가고 있는 판에 오히려 미국은 지금 대선으로 몰두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미국 일각에서는 대화해야 된다. 오히려 대화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북한 핵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잘못된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분을 모셔서 또 그런 방향을 교정해 주는 그런 정책도 맡겨야 되겠다. 저는 이 순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생 위기는 우리가 정권을 잡기 전에는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보 위기 마찬가지이고
안전에 대해서도 각자 도생하라는 이 정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국민 통합, 양극화 해소되지 않으면 통합이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은 저는 단호히 민생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민생정부 만들겠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오늘의 제목 성장과 공존을 위하여, 줄이면 성공을 위하여입니다. 성장과 공존을 위하여를 성공을 위하여, 그거는 개인의 성공이 아니고요, 대권주자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이 정부처럼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정치인 박근혜가 대통령 됐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이 성장하고 공존하는 국민의 성공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과 공존, 국민의 성공, 바로 민생 정부가 집권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테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로 아주 성장 잠재력이 아주 고갈돼가는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1250조를 넘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오늘 주제가 성장과 공존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너무 심하고, 남북 관계도 아주 최고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함경도 수해가 아주 심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는 쌀을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한사코 그건 못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정부가 밝히는 걸 보고서 안타깝게 아주 그지없었습니다. 올해가 대풍인데 대풍이 들수록 지금 쌀값은, 현지 쌀값은 자꾸 더 내려가서 오히려 농민들 시름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적정 재고량보다 2배가 넘는 지금 재고량이 창고에 비축돼 있어가지고 창고비만 해도 1년에 뭐 2, 3천억씩 나가고 있는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매수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진해운 여파 때문에 부산 경제가 금년 말쯤 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트럭을 그달 수입을 해갖고 이제 할부금을 갚아 나갔는데, 경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은 할부금을 못 갚아가지고 트럭이 또 압류가 되는 이런 사태까지 악순환이 거듭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런 심포지엄이 아주 좋은 그런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소를 빌려주신 아까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이 6월 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18년은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고, 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고, 2020년이면은 4.19 60주년,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해마다 기념비적인 그런 해가 17년부터 2020년까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가 되는데, 그때가 아마 이 나라의 명운이 많이 결정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실제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기초로 해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좋은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점을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헌영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